여러분, 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완전히 잘못된 개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퇴근길 지하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형광등 불빛 아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듣는 사람, 전자책을 넘기는 사람, 업무 관련 문서를 훑는 사람, 다들 정말이지 성실하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질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아는 것 사이에는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파인만의 답이 우리가 평생 믿어온 공부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아시게 됩니다. 흔히들 좋은 공부법이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죠. 책상 앞에 반듯하게 앉아서 교과서를 첫 페이지부터 찬찬히 읽어 내려갑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줄을 쫙 긋고요. 빼곡하게 노트 필기도 합니다. 예쁜 정리 노트를 보면 왠지 모르게 뿌듯한 기분이 들죠. 오늘 공부 정말 잘했다.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었으니까 이 개념들은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 뿌듯한 마음으로 책을 덮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그럴싸하죠? 학교에서 100년 넘게 이 방법을 가르쳐 왔고 부모님도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딱 3주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 책 핵심이 뭐였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맙니다. 그 두꺼운 책을 씹어먹듯 읽었는데 정작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정보를 진짜로 흡수하는가?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뇌는 지도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지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이사 간 동네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근처에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어느 방향인지, 좋은 라면집이 어디 있는지. 그러다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머릿속에 조금씩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은 이 방향, 버스 정류장은 저 방향, 라면집은 이 골목 끝. 아주 자연스럽게 그 동네의 지도가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동네에 한 번도 발을 디디지 않고 지도책만 열심히 읽었다면 어떨까요? 지도의 모든 글자를 다 읽고 형광펜으로 줄도 그었습니다. 모든 거리 이름을 다 외웠어요. 하지만 정작 그 동네에 가서 길을 찾으려 하면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도의 이미지는 있는데 그 지도가 실제 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요. 지도의 글자를 아는 것과 그 땅을 직접 걸어본 것의 차이. 파인만은 이 차이를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파인만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남들과 그렇게 달랐을까요? 파인만이 학창시절의 한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친구들이 두꺼운 교과서를 첫 페이지부터 열심히 읽어 내려갈 때 파인만은 책을 펼치기도 전에 먼저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디렉 방정식은 왜 반물질의 존재를 예측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적어놓고 나서야 비로소 책을 펼쳤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적어놓은 질문에 답이 있는 부분만 사냥하듯 찾아서 읽었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싶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전체를 못 보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방금 들려드린 지도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목적지가 생기는 순간 지도가 살아납니다.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저기서 꺾으면 되겠네. 목적지 없이 지도를 보면 그냥 선들의 집합이지만 목적지가 생기면 그 선들이 전부 의미 있는 경로가 되는 거죠. 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질문이 생기는 순간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그 질문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내가 궁금해하던 것의 답이구나. 이건 내 질문과 관계없네. 이렇게 필터링이 되면서 진짜 필요한 정보가 뇌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질문 없이 읽으면 모든 정보가 그냥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 같아요. 들어왔다가 흔적도 없이 나가버리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을 때 편의점을 찾으러 나서는 순간부터 그 동네가 머릿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돌아다닐 때보다 훨씬 빠르게. 목적이 생기는 순간 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 파인만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을 딱 몇 페이지 읽고 나서 파인만은 그냥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형광펜도 칠하지 않고 밑줄도 긋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텅 빈 백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서 방금 읽은 내용을 자기만의 말로 다시 설명하려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당연히 막혔습니다. 전문 용어는 기억나는데 논리가 안 잡혔어요. 수식은 떠오르는데 그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까먹었습니다. 파인만은 그때 보통 학생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다시 책을 처음부터 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막혔는지를 먼저 짚어냈습니다. 아, 나는 이 방정식이 왜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막힌 지점을 정확히 찾은 다음에야 딱 그 부분만 다시 책에서 찾아 읽었어요. 그러고는 또 책을 덮고 처음부터 다시 혼자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지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지도를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여기서 꺾으면 되겠구나 싶죠. 헤매고 돌아오고 다시 시도하는 그 과정이 지도를 진짜 지도로 만드는 거예요. 파인만이 빈 백지에 논리를 조립하려다 막히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어느 골목에서 헤매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순간, 형광펜을 칠하면 그냥 눈에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구절 어디선가 봤어. 그런데 그 익숙함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가본 적도 없는 동네의 지도를 들여다봐서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공부법, 즉 읽고 줄 긋고 노트 정리하고 복습하는 것들은 전부 지도책을 더 꼼꼼하게 보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 지도가 가리키는 땅을 직접 걸어보는 방법이었죠. 헤매면서, 막히면서, 다시 찾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도는 절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뇌는 지도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직접 걸어본 길만이 진짜 지도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파인만은 혼자 논리를 조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기묘한 부분입니다.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 시절 파인만에게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열심히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아주 복잡한 물리학 개념들을 소리내어 설명했습니다. 마치 물리학을 처음 접하는 학부생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요. 최대한 쉬운 말을 고르고 그림을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설명을 하다가 말문이 탁 막히는 순간이 오면 멈추고 거기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부분을 다시 공부했죠. 왜냐고요? 파인만은 아주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예쁜 노트 필기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한 구절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는 거야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순간만큼은 절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개념의 뼈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접 세워야 하거든요. 논리에 구멍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용어만 알고 원리를 모르면 설명이 맴돌기만 하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도를 직접 그리는 것, 그것도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그리는 것. 그 순간 지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됩니다. 내가 살면서 실제로 걸어 다닌 동네의 지도, 어느 골목이 막다른 길인지, 어느 방향이 큰 길인지, 어느 집 앞에 꽃이 피어 있는지까지 기억하는 그런 지도요. 아시겠나요? 파인만이 혼자 빈 방에서 가르쳤던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도가 얼마나 선명한지를 스스로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어요.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다. 이게 파인만이 평생 동안 지킨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파인만의 방법이 일반 공부법과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의 뇌는 도대체 왜 그 잘못된 방법에 그토록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에 다녀온 해외여행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도시였든 상관없습니다. 파리든 도쿄든 방콕이든 그 도시의 어느 골목, 어느 카페, 어느 광장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시나요? 그 도시에 대한 책이나 가이드북을 아무리 열심히 읽었더라도 실제로 발을 디디고 걸어다닌 순간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뇌는 의미 있는 경험과 연결된 것만 진짜로 새깁니다. 그냥 눈으로 훑은 것, 그냥 귀로 들은 것, 그냥 형광펜으로 칠한 것들은 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배경 소음이에요. 지나가는 차 소리처럼 한쪽 귀로 들어오고 다른 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잘못된 공부법에 그토록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바로 뇌가 친숙함을 진짜 이해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어떤 개념을 읽었을 때 그 단어와 문장이 눈에 익숙해지는 순간 뇌는 이건 내가 아는 거야 하고 등록해버립니다. 형광펜을 칠한 구절을 다시 볼 때 그 친숙한 느낌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친숙함과 이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마치 수십 번 본 영화 포스터와 그 영화를 실제로 본 것의 차이예요. 포스터를 수십 번 보면 얼굴들이 다 익숙하죠. 하지만 영화를 직접 보지 않으면 줄거리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가르칠 수 없으면 진짜 아는 게 아닌 겁니다. 파인만의 말처럼요. 이런 상황은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시스템들을 다루던 방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어떤 물리 시스템이든 겉에서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먼저 이해하려 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현재 신경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뇌가 반복적인 패턴보다 새로운 도전과 오류 수정 과정에서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신경과학에서 아주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막히고 틀리고 다시 시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뇌는 빠르게 지도를 고쳤습니다. 스르륵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뚝 잘못된 연결이 끊어지고 팡팡 새로운 이해가 열리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파인만의 방법에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파인만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아주 기묘해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것들에 대한 노트. 보통 사람들이 공부 노트에는 배운 것을 기록하잖아요. 하지만 파인만의 노트는 반대였습니다. 자신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아직 조립이 안 되는 것들, 아직 머릿속 지도가 선명하지 않은 영역들을 기록해둔 노트였어요. 그 노트가 파인만의 공부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순서대로 두꺼운 교과서를 읽은 게 아니라 그 노트에 적힌 항목 하나를 골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만 책을 뒤졌습니다. 무지의 지도, 파인만에게는 그게 공부의 출발점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영리한 전략인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를 탐색할 때 이미 잘 아는 골목을 또 걸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 아직 헤맨 적이 있는 곳, 아직 지도가 흐릿한 곳을 가야 지도가 선명해지죠. 파인만의 노트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내 지도에서 아직 흐릿한 영역들을 추적하는 도구.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아는 것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미 걸어본 골목을 또 걸으면서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도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만들어집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코딩 강의를 열심히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할 때는 다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왠지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날 컴퓨터를 켜고 빈 파일을 마주하면 손가락이 굳어버리죠. 왜일까요? 강의를 보면서 걸어본 골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지도를 본 것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강의를 한 챕터 보고 나서 바로 창을 닫습니다. 빈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방금 배운 것을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서 직접 짜봅니다. 당연히 막히겠죠. 정확히 어느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딱 그 부분만 다시 찾아봅니다. 그리고 또 창을 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도합니다. 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한 챕터를 마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한 챕터가 진짜로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파인만의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이라면 왜 세상의 모든 학교가 이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파인만의 방법은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라는 시스템은 측정이 가능한 것만 가르칠 수 있어요.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 노트 필기를 몇 장 했는지,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죠.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얼마나 선명한 지도가 만들어졌는지는 숫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객관식 시험으로는 잡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는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지도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측정이 쉬우니까요. 진도표를 따라가면 되고 시험 점수로 확인하면 되고 수료증을 주면 되고 하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도책은 두꺼워졌는데 정작 길을 걸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전체가 지도책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유튜브 강의를 완강하는 것, 베스트셀러 책을 읽는 것, 온라인 강좌를 수료하는 것, 이것들은 전부 지도책을 읽는 행위예요. 편하고 뿌듯하고 측정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그 지식을 들고 현실 문제 앞에 서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인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짜 배움은 결코 편하지 않다는 것, 막히고 틀리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불편함 속에서만 진짜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런 상황은 파인만이 챌린저 우주 왕복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보여준 모습과도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항공우주 분야에 발을 들여본 적도 없었는데 수십 년 경력의 엔지니어들이 놓친 원인을 단 며칠 만에 찾아낸 겁니다. 고무링이 낮은 온도에서 탄성을 잃는다는 것, 그 단순한 물리적 원리를 파인만은 자기 손으로 직접 얼음물에 고무링을 담가보며 보여줬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걸어본 지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얼마나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록하고, 더 많이 외우면 더 많이 아는 것이라고요. 더 많은 지도책을 가지면 더 많은 곳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파인만은 정반대 방향으로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선명하게 지도를 그릴 수 있는가? 얼마나 빈 백지 위에서 혼자 조립해낼 수 있는가? 이 두 방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주 구체적인 예로 생각해 볼게요.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는 의대생 2명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해부학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모든 뼈의 이름과 위치를 외웠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다른 한 명은 교과서를 훨씬 덜 읽었지만 대신 어느 뼈가 어느 근육과 연결되고 그 연결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를 스스로 조립하며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시험 점수는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어느 쪽이 더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상황, 예상치 못한 해부학적 변이,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
지도책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을 직접 걸어본 사람이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배움의 세계에서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그 정보로 만들어지는 지도의 선명도입니다.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파인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챌린저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강의가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배움은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파인만이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책을 펼치기 전에 구체적인 질문을 먼저 적으세요. 그 질문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지도가 살아납니다. 둘째, 읽고 나서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빈 종이나 빈 파일 위에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서 혼자 조립해 보세요. 막히는 순간이 바로 내 지도가 흐릿한 곳입니다. 셋째, 아무도 없어도 좋으니 소리내어 가르쳐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도 좋습니다. 설명이 뭉뚱그려지거나 말이 막히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모르는 곳이에요. 넷째, 내가 아직 모르는 것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커리큘럼입니다. 그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위해서만 책을 읽으세요. 이 4가지가 다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도책을 읽는 것보다 직접 길을 걷는 게 훨씬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야말로 진짜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도책을 읽어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권의 책, 수백 시간의 강의, 수천 개의 유튜브 영상, 그 모든 지도책들이 결국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게 해주지 못했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무언가를 배울 때 완강하거나 책을 다 읽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대신 이걸 목표로 삼아 보세요. 내가 이 개념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해지는 순간 비로소 그 지도가 완성된 겁니다. 파인만이 평생 동안 물리학을 그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방법 덕분이었을지 모릅니다. 지도책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세계를 탐험하며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 막히고 돌아오고 세계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움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죠.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 없는 어떤 낯선 동네를 탐험하듯 물리학의 세계를 직접 걸어 다닌 사람. 그게 리처드 파인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공부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도책을 펼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지도책을 읽으려는 건가? 아니면 직접 이 땅을 걸어볼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인만의 길이었습니다. 잠깐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즉 질문을 먼저 적고 책을 덮고 혼자 조립하고 소리 내어 가르쳐보는 것들, 이것들은 모두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데 파인만이 평생 동안 훨씬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질문은 방법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공부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배우는가? 이게 왜 중요한 거냐고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낯선 도시에 처음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시험에 나올 거니까 이 도시의 지도를 외워야 합니다. 2번째 상황, 이 도시에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어느 쪽에서 여러분이 더 열심히 그 도시를 탐험하게 될까요? 당연히 2번째 상황이죠. 진짜 살아야 하는 도시라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골목골목을 걸어보고 맛있는 가게를 찾아보고 좋은 산책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을 공부한 것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세계에서 살고 싶었어요. 빛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원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주가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 그것들이 순수하게 궁금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요. 파인만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파인만에게 새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함께 관찰했습니다. 이 새는 날개를 이렇게 쓰고 저 새는 먹이를 이런 방식으로 잡는다. 이름보다 행동이 훨씬 더 흥미롭다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파인만은 그 순간부터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호기심. 그게 파인만의 학습 엔진이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 호기심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호기심은 그냥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궁금한 게 많아서, 저 사람은 원래 탐구심이 강해서, 어쩌면 그게 반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인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호기심이 어디서 왔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교과서에 적힌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로 그런 걸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스스로 답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호기심이 호기심을 낳은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면 지도가 완성될수록 더 많은 경계가 보입니다. 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저 너머에는 뭐가 있지? 지도가 선명해질수록 아직 내가 모르는 영역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경계 너머가 궁금해지는 것, 그게 바로 배움의 호기심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지도책을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지도책이 두꺼울수록 다 안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모르는 게 있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죠. 호기심이 자라날 틈이 없습니다. 파인만이 노벨상을 받은 뒤에도 계속 공부했던 이유, 이른이 다 되어서도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직접 걸어서 만든 지도는 언제나 그 경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 너머가 항상 궁금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파인만의 호기심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즐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전문가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 아는 척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래서 지도에 흐릿한 부분이 있어도 없는 척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파인만은 달랐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그건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설명이 아직 충분히 선명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인만의 강의는 늘 살아 있었습니다. 미리 완성된 지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함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막히면 막혔다고 했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고 했고, 이 방향으로 가면 뭐가 보이는지 함께 탐험했어요.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아주 놀라운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이렇게 배웠어요. 더 많이 배울수록 더 잘 아는 것이다. 더 두꺼운 지도책을 가질수록 더 많은 곳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파인만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지도책보다 더 선명한 지도 하나가 중요하다. 그리고 더 선명한 지도는 직접 걸어야만 만들어집니다. 막히고 헤매고 다시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명한 지도를 가진 사람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본 적 있는 상황에서만 길을 알죠.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처음 보는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제들, 정답이 없는 상황들, 예상치 못한 도전들, 그 앞에서 선명한 지도를 가진 사람과 두꺼운 지도책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파인만이 항공우주를 전혀 모르면서도 챌린저 사고의 원인을 찾아낸 것, 파인만이 생물학에 뛰어들어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낸 것, 파인만이 마야 문명의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혼자 해독하기 시작한 것, 이것들이 전부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물리학이라는 영역에서 아주 선명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명함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길 찾는 능력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인만의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방법들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파인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항상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장면이에요. 아이는 일어서려고 합니다. 뚝 넘어집니다. 또 일어서려고 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넘어졌다는 것이 실패로 느껴질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이는 그냥 계속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걷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너무 강하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합니다. 막혀도 틀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파인만의 배움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알고 싶었던 겁니다. 빛이 왜 그런지,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 그 궁금함 자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막혀도 다시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공부는 어쩌면 그 걸음마의 기쁨을 빼앗아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고, 빨리 걸어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잘 걸어야 한다고, 그러다 보니 걷는 것 자체가 힘들고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파인만의 방법이 단순히 더 효율적인 공부법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배움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 지도책을 완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직접 땅을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즐거운 태도.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나요? 시험이나 자격증과 상관없이 그냥 알고 싶어서 파고든 것이 언제였나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아무 보상이 없어도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싶었던 공부가 언제였나요? 그 순간이 바로 파인만의 방식으로 배웠던 순간입니다. 지도를 직접 만들고 있었던 순간이에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파인만의 방법이 효과적인 건 단순히 기억을 잘 되게 해서가 아닙니다. 배움 자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강요된 공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탐구, 그 차이가 평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파인만이 60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암 투병 중에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배움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직접 걸어다닌 지도들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그 지도의 경계 너머가 항상 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파인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공부법이 아닙니다. 배움을 대하는 자세예요. 세상을 탐험하는 방식, 모르는 것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을 느끼는 능력.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도책을 읽는 것을 멈추고 직접 걷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막힐 겁니다. 틀릴 겁니다. 헤맬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지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파인만이 그랬던 것처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방식이 다 잘못된 건가? 그 많은 시간들이 다 낭비된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인만도 처음부터 이 방법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도 학교에서 형광펜을 들고 교과서를 읽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직접 걷는 것이 더 좋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지도책 읽기와 직접 걷기가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는 걸 몸으로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온 지도책들이 아무 쓸모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배경 지식이 되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에 대한 힌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 지도책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직접 걷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바꿔보세요. 강의를 들을 때 하나의 챕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방금 배운 것을 스스로 설명해 보세요. 말이 막히는 곳이 어딘지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파인만의 길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의 어느 법칙보다도 이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모름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을 선택하는 것. 그게 파인만이 평생 동안 살아낸 방식이었고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파인만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방법이 정말 기묘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공부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마치 창고처럼 생각합니다. 창고 안에 물건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강의를 들으면 물건이 들어오고 책을 읽으면 물건이 더 쌓이고 창고가 가득 찰수록 많이 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고에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필요할 때 그 물건을 꺼내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쁜 건 창고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물건을 넣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이것저것 많이 알아. 이라는 착각이 새로운 배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파인만은 지식을 창고에 쌓인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식은 살아있는 도시의 지도 같은 것이었어요. 지도는 아무리 선명해져도 항상 그 경계가 있고 경계 너머에는 언제나 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아직 모르는 곳이 더 많다는 게 보이죠. 그게 창고와 지도의 가장 큰 차이예요. 창고를 채우는 사람은 결국 모든 걸 다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를 만드는 사람은 지도가 선명해질수록 세상이 얼마나 광활한지가 더 느껴집니다.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파인만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트가 내가 아직 모르는 것들의 노트였던 거예요. 창고가 아닌 지도의 경계를 기록한 노트였죠. 이걸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미 아는 것들을 다시 배우는 착각을 합니다. 자기계발 책을 읽으면서 아, 맞아. 이거 다 알고 있어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실제 삶에서 한 번이라도 써본 적이 있나요? 이름표는 알지만 그 새가 어떻게 사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 자기계발책에서 하나라도 직접 해봤나요? 한 가지 개념을 골라서 내 삶에 적용해보고 막히면 어디서 막히는지 찾아보고 다시 시도해봤나요? 그렇게 해봐야 비로소 그 내용이 내 지도에 새겨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걷는 방식으로 배우려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배운 것 한 가지를 저녁 밥을 먹으면서 가족에게 설명해 보세요. 회사에서 새로 배운 업무 지식을 동료에게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설명해 보세요. 읽은 책의 내용을 책을 덮고 혼자 노트에 적어 보세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기 말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지도책 읽기를 실제 걷기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명심하세요. 설명이 뭉뚱그려지는 곳이 내가 진짜 모르는 곳입니다. 말이 막히는 곳이 지도가 흐릿한 곳이에요. 그곳을 찾는 것 자체가 배움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인만이 학생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해했다는 느낌과 진짜 이해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구분이 모든 배움의 출발점이에요. 이런 상황은 파인만이 학문을 대하는 자세 전반과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어떤 분야에서든 먼저 기초 원리를 스스로 조립해 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그를 물리학자이면서도 생물학자가 될 수 있게 했고 수학자이면서도 화가가 될 수 있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느 분야든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기꺼이 발을 디디고 걷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걸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했다면 그건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지도책만 읽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직접 걷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발이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걸어도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파인만의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걷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도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 발밑에서 진짜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아주 작은 실험을 제안 드려 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저를 끄세요. 그리고 텅 빈 종이를 꺼내세요. 그 종이에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써보세요. 파인만의 방법이 뭔지, 왜 그게 중요한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서요. 막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딱 그 부분만 다시 영상을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종이를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써보세요. 이게 파인만의 방법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첫 번째 경험이 될 겁니다. 아시겠나요? 지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파인만의 방법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 일도 바쁘고 아이들도 봐야 하고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공부할 수 있어? 이 걱정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걱정 안에 아주 흥미로운 가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파인만의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가정.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잠깐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지도책 읽기 방식으로 어떤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300페이지짜리 책, 20시간 걸렸다고 해보죠. 그런데 3주 뒤에 기억에 남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럼 그 20시간은 얼마나 효율적인 투자였을까요? 반면에 파인만 방식으로 그 책의 딱 5챕터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각 챕터를 읽고 덮고 조립하고 설명해보고 시간은 오히려 더 걸렸을지 몰라요. 챕터 하나에 2시간씩 10시간이 걸렸다고 해보죠. 하지만 그 5챕터는 한 달이 지나도 6달이 지나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투자일까요? 20시간을 써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과 10시간을 써서 5가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것. 파인만은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많이 읽는 것보다 적게 읽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훨씬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책의 챕터를 통째로 건너뛰는 것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는 부분에 단 1초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모르는 부분, 지도가 흐릿한 곳에만 시간을 쏟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딱 30분만 공부할 수 있다면 그 30분을 지도책 읽기에 쓸 건가요? 아니면 직접 걷기에 쓸 건가요? 30분 동안 책 10페이지를 읽고 형광펜을 칠할 건가요? 아니면 30분 동안 책 3페이지를 읽고 덮고 나머지 20분 동안 혼자 조립하고 설명해 볼 건가요? 후자가 훨씬 더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달 뒤에 비교해 보세요. 매일 30분씩 지도책을 읽은 사람과 매일 30분씩 직접 걷기를 한 사람, 어느 쪽의 머릿속 지도가 더 선명할까요? 이게 바로 파인만이 동료들보다 책을 훨씬 적게 읽었지만 훨씬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양이 아니라 방식의 차이였어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저 책도 읽어야 하고 이 강의도 들어야 하고 저 자격증도 따야 하고 지도책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강박이죠. 하지만 파인만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건 지도책의 개수가 아닙니다. 내 지도의 선명도예요. 지도책을 100권 가지고 있어도 직접 걸어서 만든 지도 한 장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지도책 100권은 창고에 쌓여 있을 뿐이지만 직접 만든 지도 한 장은 지금 당장 길을 찾는 데 쓸 수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배움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더 깊이 욕심내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진짜로 아는 것에 욕심을 내세요. 지도책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한 장의 지도를 아주 선명하게 만드는 것에 욕심을 내세요. 파인만이 노벨상을 받은 것도 사실은 그 욕심의 결과입니다. 그는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누구보다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 원리를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지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명함이 경로적분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고 그게 노벨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남들이 이미 다 배운 양자역학을 직접 걸어서 만든 지도, 그 지도 위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새 길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 가능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도책을 읽는 것에서 직접 걷기로 전환하는 순간 그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수수께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